대중을 상대로 하는 책을 쓰려는 전문가들이 흔히 빠지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술의 목적이 관련자 사이에서의 교류가 아니라 해당 분야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과의 소통이라는 점을 잊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문가로서, 연구자로서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의무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학자나 연구자로서 자신과 대중과학서 저자로서 자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확한 개념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급적 자세히 기술하여 논리적, 과학적 빈틈이 없는 글을 쓰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런 태도는 학자적 양심에 따른 책무입니다. 그러나 논문이나 교과서가 아닌 대중과학서 저자로서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소통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자연과학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생소한 용어나 개념이 많은데 정확한 전달을 위해 생소하더라도 하나하나 설명하고 표현해야 한다는 위협을 느끼기 쉽습니다. 즉, 이 정도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전문가로서의 관점일 뿐이고 대중의 실제 눈높이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중은 생활인으로서 과학자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지하철역이나 마트, 식당 등에서 지나치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이 점을 늘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쉽게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과학의 언어인 수학적, 수식을 통해 표현하거나 설명하고 싶은 것은 과학자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수학이나 수식 자체를 주제로 하는 책이 아닌 이상 가장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책에서 수식을 본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외국어를 읽는 것과 마찬가지의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수식이 자주 등장하는 책은 한국어 사이에 갑자기 라틴어나 독일어가 나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앞서 살펴본 경우에 반대로 쉽게 쓰기 위해 독자에게 유아적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대중과학서 독자의 대부분은 청소년 이상으로 성인층이며 과학은 잘 모르더라도 다양한 독서 경험과 삶의 경험을 갖고 있는 연령대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독서의 즐거움은 어른을 대상으로 한 재미이고 그것은 위트와 인간미, 경이감, 새로운 통찰들을 통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절하되 유치하지 않아야 하는 점, 이 지점을 잘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대중과학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대중과학서라고 할 1980년에 출간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천문장입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천문학에 기초한 우주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저자는 책의 형식과 내용이 우주에 대한 기계적인 설명이 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봤던 천문장은 코스모스, 즉 우주가 단순히 지구 밖 우주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로서의 세상 모든 것이라는 점을 인문학적인 맥락으로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책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독자는 이제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우주와 과학을 접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처음부터 갖게 됩니다. 물론 책은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결과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중과학서의 고전으로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다음 저서는 휠체어에 앉아 우주를 들여다본 고 스티븐 호킹 케임브리지대 석좌 교수의 세계적 베스트셀러 시간의 역사입니다. 이 책에는 수식이 단 하나만 등장하고 저자는 그런 점을 책의 앞부분에 명시해두는 친절함을 보였는데요. 그 수식이 바로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의 E는 MC 제곱입니다. 책의 내용은 대중적 관점에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 저자는 이런 방식으로 독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고 스티븐 호킹은 이론 물리학자로서 여러 과학 분야 중에서도 특히 수학적 접근이 거의 전부인 분야인데도 대중적 소통을 위해 수식의 사용을 극단적으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발간하여 10년 후인 1998년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로 재발간되었는데, 이는 내용은 같지만 그림을 많이 삽입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독자에 대한 배려를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TV 프로그램 알쓸 신잡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의 저서 떨림과 울림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인문학적, 감성적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데요. 양자역학을 전공하는 저자는 이 책에서 양자역학은 물론 물리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짧은 장들로 나누어 다루고 있는데,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주와 생명에 대한 경이감을 곳곳에서 드러내며 읽는 이들로 하여금 잔잔한 감성 속에서도 과학적 통찰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의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이미 독자의 지적 부담감을 덜어주는데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전하면서 과학적 방법론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주제로 넘어가는 식견을 보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실생활 속의 지나친 공포심을 풀어내는 친절함도 드러냅니다. 과학관장으로서 대중을 상대해온 다각도의 경험이 배어나와 있는 것이죠.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과학 대중서들의 판매량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신간도서의 약진입니다. 과거에는 해외 유명 고전들이나 기존의 베스트셀러들이 장기간 판매량을 독점하며 아성을 지켜왔다면, 2015년부터는 그 해에 새로 발매된 신간들이 선전하며 그 자리를 채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대중과학서 집필의 원칙과 관점을 파악한 새로운 저자들이 이 기간에 등장하여 새로운 독자층을 창출했다는 것을 뜻하며, 앞으로 대중과학서를 집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만큼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